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관절은 압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관절 내부가 압박이 증가되니까 그 증가된 압력이 엘보의 페인 리셉터를 자극을 하게 되고 뇌는 통증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학서는 아픈 부위를 딥프릭션 마사지로 비벼라라고 했어요. 아픈 부위를. 칼템보는 멀리 가는 라디얼 헤드를 라트럴 글라이딩 시키는 패시브 엑서사이즈가 텐셀보 환자들의 페인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롤핑을 하시는 분들은 머슬들을 이렇게 종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글라스톤 발사요법은 글라스톤 쇠로 가지고 와서 코끼리 뼈 가지고도 하던데 이 모든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통증이 생겨있는 이 부위를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여기에 와 있어요. 하지만 관점이 조금 달려야 되는 게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통증은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한 예를 들어 봅시다.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의 원인이 뭐죠, 선생님? 폐암의 원인이 하나만. 자, 쉽게 이야기해요. 폐암의 원인은 흡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폐암이 안 걸려야 됩니다. 자, 너무 극단적이지만,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렸다면,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폐암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낫는다는 것이에요. 폐암을 치료하고 있는 현대의학은 폐에 생기는 암덩어리를 절제를 하고 제거시키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입을 하고 레이저를 쏘고 방사선을 쏘고 녹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부모가 또 내 가족이 폐암이 걸렸다, 또 위암이 걸렸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한 명도 치료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치료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이물질이 생기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테인셀보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안에 마요사이티스 오십킨스라 해가지고요, 화골성 근염이라 해가지고 이 근육이 뼈가 생겨요. 책에서는 브라키알리스 상완근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도 테니스를 8년간 치고 있는데요. 동호인들 보면 여기 스탠스 머슬에 많이 생겨요. 많이 병이 아파하고. 여기에 왜 근육 안에 칼슘이 집착이 됐을까요? 우리가 칼슘 텐저나이티스를 해가지고 슈프라스피란투스 텐던에 칼슘이 생겨요. 우리가 스파인에 볼극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스퍼라고 하는. 내장기에 암덩어리가 생겨요. 자, 생긴 이유는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생긴 결과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증이 있을 때 뇌로 명령을 보냈는데, 그래서 뇌가 통증을 인식을 하고 방어 장치로서 페인을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 팔이 아프니까 더 이상 쓰지 마라 라고 한 보호장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팔을 쓴다면 여기에 손상이 된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 모르겠지만 텐셀보를 유발하는 근육은 단요측 수근신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테스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이 텐돈 자체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어떤 이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칼슘이라는 것입니다. 폐에 암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흡연이라고 하는 그 유해 물질이 들어올 때 건강한 폐를 가졌다면 그것을 토해내버립니다. 또는 위장의 문제라면 그것을 소화로 해가 흘러내려버리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남들은 그 유해자극을 토해내버리는데 걔는 그 유해자극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해자극이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이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자가 어디에 원인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 난리를 피웠는데 폐암이나 이런 대형성관절, 엘보나 척추질환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들어온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질환들이라면 당연히 항바이러스를 넣어야죠. 약을 투여하든 주사를 주든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메르스균이 들어와도 그걸 토해내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메르스균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해버릴까요? 그게 나타난 게 있었잖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신장은 혈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예요. 혈압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신장 이식술을 정상 사람의 신장을 이식을 해버리면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메르스균이 왔을 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메르스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토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폐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위해 자극에 의해서도 계속 손상을 받으니까 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암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어디를 처리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적어도 신경근골기 질환. 저는 내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장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환의 90%는 아픈 부위를 손대면 안 된다. 아픈 부위가 원인이 아니에요.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런데 그 현대의학은 원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발하는 거죠. 척추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하죠. 그죠? 그래서 요통을 하기 전에요. 요통이 시간이 많아요. 또 다 마시고. 이렇더라고요. 인체가 이래 돼 있더라고요. 13개 정도의 근사수를 발견했어요. 내가 해보는 것도 아니고 책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잖아. 근육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보시죠.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가까이 당긴다면 관절 내부의 압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건이 이야기했던, 멀리건은 대셀보를 세 가지 분류를 해버려요. 머리 복잡해져요. 자꾸 복잡해지는데 허리 질환을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나 어깨 질환을 계속 나누는 거나 무릎 질환을 계속 나누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전방전해증이나 치료 다르나요? 매뉴얼 세라피스트들에게 치료 받잖아요. 사실은 같아요.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세부터 분류를 3단계, 4단계로 나올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 있을 뿐인 것이지. 자, 처음에 압박력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근육경의 약한 부위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압박력이 증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되게 되고 팽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서로의 크로스 방향으로 강하게 타이트하게 당기고 있는 이 근육을 머슬 체인을 릴리즈 시켜줘 버린다면 더 이상 관절에는 압박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압박력이 빠지니까 뇌는 페인 리셉터가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통증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자기 알아서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제 치료는요, 조인트를 글라이딩 시키는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아요. 조인트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는 페인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은 되지만 완치가 안 돼요. 모든 치료는 완치라는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주 잡습니다. 일주일에 3일. 월수금, 화목토. 화목토. 일주일에 3일, 2주 안에 해결합니다. 오십시오. 돕니다. 여기에다가 테니스엘보 같다면, 자, 라테랄 에피콘다일의 물리치료사는 핫팩, 전기, 초음파 이런 거 합니다. 시리악스는 딥프리션 마사지 해라. 멀리건은 라테랄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를 해라. 또 뭐 하죠? 한의사는 침을 넣고, 봉침을 넣고, 의사는 알약 줬다가 뼈 주사 넣고, 결국 치료점은 다 결과 부위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도구만 달라지는 것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으로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환을 완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이 질환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릴리즈를 시켜나가게 되면 관절은 벌어지고 되고 더 이상 압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닳는다든지 하는 갱신면은 없어집니다. 대셀보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나중에
내일 또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머슬 체인 오브 휴먼 바디라고 정하고 한 13개 정도의 이제 머슬 체인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세계에서도 1호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게 발생하는 원인을 안다면 치료를 해낼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왜 밀고 나올까요? 왜 밀고 나올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뭐죠? 키? 몸무게? 비만? 나이? 또 뭐죠? 힐? 또 뭐 가족력? 또 뭐 있죠? 디스크가 생긴 이유 모르십니까? 자세. 또 뭐 있죠? 중력. 예? 중력? 중력. 이제 기립근이 약해서 척추기립. 척추기립근 근력의 약화. 또 뭐 있죠? 생선. 여기 나이 돼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왜 디스크가 나오죠? 이제 또 충격, 뭐 부딪힌다든지 명중이나. 또 있습니까? HMP가 저기 디스크입니까? 예.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예. 추간판이 왜 탈출할까요? 이제 더 없나요? 자, 이것이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 키는 얼마 이상 커야 되죠? 여러분 잘 모르거든요. 키는요, 남자 키가 180을 넘으면 일반인보다 요통발생률이 2배입니다. 여자 키가 170을 넘으면 요통발생률이 3배예요. 어쨌거나 키가 클수록 불리하다고 하는데, 키 큰 사람은 허리가 다 아파야 된다. 저는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은 단 한 명 허리가 아프면 안 된다. 그것이 원인이니까. 키가 원인이니까. 디스크의 원인이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도 허리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또 있죠. 임신.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가 많이 온다? 그럼 나이 젊은 사람 한 명도 안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많다라는 거지. 그게 꼭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내가 매뉴얼 세라피스트라면 나는 내 부모를 치료할 수 있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 부모를 치료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치료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100% 치료해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요. 여러분,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 그러지 말고 치료가 뭐라고 하는 생각입니까? 치료? 세라피, 트리트먼트, 케어, 큐어, 이거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던데, 치료가 뭘까?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치료가 뭘까? 근데 치료가 과학일까? 이는 제 책에 서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학은 또 뭐예요? 과학의 전제 조건이 2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과학의 전제 조건. 대학원생은 없습니까? 대학원생? 논문을 쓰시는 분. 자, 첫 번째가 신뢰도입니다. 두 번째가 재현성이에요. 자, 이런 이제 주저주저 이야기 끝나면 시습 바로 진행할 겁니다. 아니, 1시간도 뭐, 사슬 안 했으니까. 자, 내 치료가 과학이 되려면 이 2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신뢰도고 두 번째는 재현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임상가로서 10년 만에 임상에 돌아왔을 때 나 스스로에게 던져진 엄청난 화두였어요. 치료가 뭘까? 치료가.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았던 겁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잖아요. 우리 과학 이야기 하잖아요. 운동과학, 스포츠과학, 뭐 치료과학, 뭐 별과학 다 하는데 과학은 뭐야? 과학은요 신뢰도인데요.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100명의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몇 명을 와서야 내 치료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몇 명을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95명 이상입니다. 자, 내가 매뉴얼 세라피스트라면 나는 디스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100명의 환자를 디스크 환자를 보냈을 때 95명이 그 결과가 똑같아야 됩니다. 완치가 되죠. 저는 완치해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로. 자, 환자한테도 그래요. 1개월 뒤면 당신은 뛰게 될 것입니다. 또는 3개월 뒤면 뛰게 될 것입니다. 뛰지만 하면 재활합니다. 치료를 끝납니다. 어떻게 뛰어요? 총격이 오면 다시 터지면 어떡해요? 뛰면 안 터집니다. 봉합이 증가되면서 스파인이 노더시스가 노말로 돌아오기 때문에 디스크가 완충작용을 충실해져요. 힘이 걸어가면 배가 축 처지니까 노더시가 증가되기 때문에 압력이 더 증가됩니다. 뛸 수 있으면 뛰어야 됩니다. 걷는 것은 뛰는 것에 대안일 뿐이지 뛰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뛰어야 돼요. 뛰지 않으면 좋습니다. 신뢰도가요 95명을 똑같은 결과를 치료해낼 수 있느냐. 자, 이거는 기초 인력에게 요구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임상가인 나에게도 이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또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에서 많은 동료들과 만났을 때 내가 치료 잘한다고 떠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디스크 환자 100명을 나에게 왔을 때 95명 이상을 치료해낼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정말 내 부모가 허리가 터져서 왔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치료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현성이에요. reproducibility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문은 네가 그리 잘났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나는 95명 환자를 치료한다는데,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3자가 했을 때, 오늘 여러분 저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임상에 나온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님 강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물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물론 이론 강의를 했던 사람이 임상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제자들도 나의 수를 들어오고 또 뭐 강의 평가는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교수들 받는 강의 평가랑 임상가들한테 강의 평가는 임상가들은 치열하니까 냉철하니까 자기 입장을 좀 다르면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에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끝나기 전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헤어지기 전에 그랬죠. 교수님, 전 제 갈 길을 갑니다. 제가 지금 세상 밖으로 안 나오면 저는 세상 사람들의 욕을 듣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거예요. 멈춰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자 소리는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임상가들의 강의를 할 때 항상 주변 교수님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변 교수님 욕 듣지 않게 내가 가는 길을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좋죠. 자, 저는 95명 이상 치료해냅니다. 거의 모든 질환을 치료해내요. 기간이 조금 짧고 조금 길고 차이지. 맥시멈 3개월 넘지 않는다. 체격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자, 이문한 A-가 과연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의라고 하는 명의 사건데 이 세상에 명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문한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명의 불러주지 않지만. 요즘 뭐냐? 비방이라는 게 비방. 나만 아는 비방. 자, 이거는 나만 아는 비방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치료가 과학이 아닙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방이 설령
100명 중에 95명을 치료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가 따라하지 못한다면 제 인생이 불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과학이 아닌데. 그래서 비방은 있을 수가 없다. 세상에 노출시켜서 검증을 받아서 계속 단련을 해가 수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만 혼자 갖고 산구석에 박혀가지고 이것이 나의 비방이다라고 하는 명의들은 명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는 안 났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원인은 바로 근사슬에 있습니다. 협착증을, 디스크를 유발하는, 협착증을 유발하는, 척추전방 전이증을 유발하는, 스콜리시스를 유발하는 근사슬이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인체에 있는 구조물 가지고. 인체에 없는 구조물 가지고 우주의 원리가 어떻고, 경락이 어떻고, 이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하는데요. 원장님이 제 노하우를 자꾸 배우고 싶어요. 원장님, 제건 별거 아닌데. 아닙니다. 환자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70%가 이사장님 환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한의원 원장님이 대표인데, 제가 이사장이라지만, 한의원에 한의사 보고 오지, 한의원에 누가 물주사 보고 옵니다. 어느 정도는 원장님의 말이 저를 칭찬해줄, 저 치료에 대한 존중을 해주려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의원을 비우면 환자 수가 툭툭툭 떨어져 내려요. 아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현장에 있냐 없냐에 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원장님, 저는 한의학에 대해서 모릅니다. 침도 못 나요. 경락은 뭐 몇 개 주워 드는 게 있으니까 태충, 족삼미, 몇 개는 아는데, 원장님, 한의사들이 침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치료 기법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한의사는 망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침으로 완치를 시킬 수가 없어요. 또한 침이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를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 이건 의학이 아니에요. 그래도 환자가 온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사람 고치는 직무인 의사가, 그죠? 그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죠. 10분만 더 이야기하다 쉬고 실습을 하도록 할 건데, 제 근사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성격이 강하죠, 그죠, 제가. 이런 강한 것들이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어요, 실제로. 임상가들한테. 저도 올해 45인데요. 제 친구들은 예전부터 실장급들이었었고, 이랬네요. 그만둬라니. 학교 다시 가. 아이러니한 것은, 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문환입니다. 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 마칠 때 진주 갔었는데 한의사들이 한방물리요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고시로 발표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연물쇼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한의학은 침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고사될지도 모릅니다. 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침인데, 침으로 사람이 안 나요. 안 난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49에 작은 임상경험이 아니에요. 2년간 대구 약정공원에서 2년간 개업도 했었고,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우리한테 왔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경락을 가지고 떠들 거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하늘의 뭐 우주의 원리, 이런 헛소리는 이제 당장 집어치워야 됩니다. 집어치우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됩니다. 배부를 해가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것, 저는 근육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부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이런 헛소리는 이제 하지 말기로. 자,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밖에 차도 있고 하니까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